이혼이시고 내가 결혼을 했을 때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혼하실 것 같죠? 이혼들은 100% 이혼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실상을 말씀드리면 제가 실제로 체감하는 거를 보면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12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주입니다. 되게 어렴풋이 예전부터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혼 전문 변호사 될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내가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 어렸을 적에 우리 막 솔로몬의 선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돈을 많이 버나 보다 괜찮은데 관종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으로 그냥 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돼서 잘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적성이 많이 맞았어요. 이게 좀 민사나 형사 같은 다른 사건들보다 조금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감정적인 교류가 되게 많고 일종의 어떤 심리 상담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일생을 듣는 얘기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되게 이혼 소송 자체를 안 하시는 변호사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감정적인 그런 소비나 이런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이렇게 하다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변호사랑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뭐 선임 계약을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소송에 수행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상담은 너무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따지냐면은 평균 한 달 동안에 뭐 이혼이나 상관 관련해서 상담을 40-50건씩 하거든요. 곱하기 12를 하면은 1년치가 되겠고 거기에 이제 10년에서 12년치를 하면은 누적이 되겠죠. 거기에서 사실은 전체 다 선임을 하는 건 아니고 상담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제일 되게 많이 쓰시는 게 내 배우자가 변호사님 분노 조절 장애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분노 조절 장애 당사자는 젊은 아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젊은들이 이제 둘이 똑같이 막 사내에서 만났어. 그래서 사내 연애를 했어요. 사내 연애를 하면서 오히려 여자가 더 잘 나갔을 수 있어. 근데 결혼을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됐지. 그리고서 여자분은 이제 휴직이나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 근데 남편은 가만히 보니까 연애 때랑 똑같이 살고 있어. 맨날 회식한다 그러고 자기 여가 활동 잘 즐기고 취미 활동 다 하고 막 맨날 술 취해 들어오고 막 이런 거 꼬리배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게 산후우울증과 동시에 이게 분노로 폭발하게 돼서 자기의 어떤 사소한 거라도 굉장히 남편을 되게 쪄요. 근데 그 남편이 능력이 되게 좋아. 막 급여도 많이 받고. 근데 그 남편은 어린 자식이 있고 이렇게 싸나운 부인이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 말 그대로 뭐 가사 노동에 시달린다거나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간혹 가다가 나이 차이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소송을 당하는 쪽은 나이가 30살 어린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소송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여자보다 나이가 20-30살 많은 남자분들이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면은 제가 좀 약간 씁쓸하다고 느끼는 건데 남자분들의 나이 많은 남자분들이 재력이 엄청 많겠죠. 남자분들의 혼인 이력을 보면은 재혼이 아니야. 3혼, 4혼, 5혼 막 이래요. 여자분들은 이제 딸뻘 되는 거죠. 근데 혼인기간 뭐 1-2년 만에 이혼 소송을 당했대요. 남자분 이혼을 하고 싶대요. 씁쓸하죠. 왜냐하면 둘이 이해관계가 맞아서 한 거죠. 남자는 젊고 예쁜 여자를 배우자로 삼고 싶은 거고 여자는 재력을 이제 기대해서 자기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하고 그게 정말로 그들이 진지하게 사랑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남자분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질렸어.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는 내가 이렇게 모시고 내가 이렇게 늙은이를 이렇게 했는데 나를 팽할 수 있냐? 나를 팽하면은 집 한 채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느낌인 거죠. 되게 씁쓸해요. 되게 많고. 그런 거는 정말로 이게 부부가 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물음표? 아직도 결혼은 뭘까? 봐봐. 우리 가족들 잘 생각해봐봐. 친가족, 친지 중에 이혼하신 분이 한 내가 봤을 때 30%에서 50%는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아요? 화목한 가정이시구나. 보통 이제 친인척 쫙 깔아놓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거의 40% 정도 이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게 이혼율이 높다는 게 긍정적이진 않겠죠.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어떤 사회의 흐름이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생활 방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참고 인내하고 숭고하고 무슨 희생하고 사는 삶이 뭐 가정을 지키고 그게 어떠한 대단한 좋은 삶이라고 칭송받았다면,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내가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고 이런 느낌으로 갔을 때 내 개인의 행복을 좀 더 추구하는 쪽이라고 하면은 결혼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되게 빠르게. 그래서 이제 이혼이 많아지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체감상으로는 3분의 1 정도는 더 되는 것 같아요. 달라요. 그리고 되게 젊어졌죠. 사실 층이. 예전에는 50대, 60대 분들이 그래도 막 줄을 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딱 살아보고 아닌 거야. 그러면은 바로 그냥 수순으로 거쳐가는, 되게 쿨하죠. 예.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거에 반해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 70대 분들 없었단 말이에요. 이혼 자체가. 이제 와서 이혼 왜 해?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항원 이혼도 많은 상태고, 그렇죠.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이혼이 많아졌군요. 협의 이혼과 이혼 소송을 하는 모든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혼 사유를 따져봤을 때는 보통 성격 차이와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많아요. 그게 40%에서 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성격 차이가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이 뭐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하는 불륜 같은 건데, 근데 이게 소송으로 가면 달라져요. 소송으로 가면은 1위가 외도, 조금 달라져요. 질문자를 제가 여쭤봐요. 미혼이시고 내가 결혼을 했을 때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혼하실 것 같죠? 미혼들은 100% 이혼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상을 말씀드리면, 제가 실제로 체감하는 거를 보면은요, 10쌍이 외도를 했어. 그 중에 이혼하는 건 한 쌍이에요. 실제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미혼일 때는 미쳤어, 왜 해? 왜 이혼을 안 하지?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뭐 심오한 것들이 있다고 할까?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거는 아이들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바람핀 저 사람을 아직도 사랑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싹싹 빌고 무릎을 꿇어.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어. 왜냐면은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끝내서 내가 이혼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 그 이후의 파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 삶이 아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라도, 남자든 여자든 선뜻 선택하긴 되게 어려워요. 심지어 바람핀 배우자가 비는 게 아니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은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파탄이 났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 누구도 아무도 그 사람한테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10쌍 중에 한 쌍이 뭐야? 한 20쌍 중에 한 쌍 할까 말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외도를 했을 때에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용기는 정말 큰 거예요. 그 외도의 당사자가 원하는 거는 뭘까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혼이거든요. 우리가 무책 배우자라고 하는 피해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은 법률적으로 이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계속 외도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그들의 관계는 되게 불안한 거죠. 자기네들은 완벽한 부부로 살고 싶거나 완벽하게 자유연애를 하고 싶은데, 항상 불륜이라는 그 딱지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최고의 복수라고 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한다,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죠.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걸 해주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섣불리 이혼을 하지 마십시오. 저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죠. 왜냐면은 맨날 이런 사건들만 보면은 안 하고 싶잖아요. 이혼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요?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혼만 하면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데 맨날 내가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거든요. 그렇습니다.